조멘토가 잠시 후 얘기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불발된 이후 양측의 날선 신경전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도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화답했죠. 이철희 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이 다시 만나서 의제를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무산, 그 후폭풍이 거센데요. 양측이 그 이유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죠. 다만 서로를 향해 점령군 행사다, 오만한 정권이다, 날선 반응만 쏟아냈습니다. 일부에선 MB 사면 문제를 사유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는데요. 회동 결렬의 진짜 원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양측의 생각이 다른 건 분명한 듯 싶습니다. 결자해지 얘기하는데 윤석열 그 검사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잖아요. 그러면 결자해지가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에게 있는 것이죠.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게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결자는 문재인 대통령인 것이지 그냥 그 사건 수사한 검사는 그러니까 몸통이 아니죠. 서로에게 결자 해지를 요구하고 있죠. 이게 양측이 다툴 일인가 싶습니다. 근본적인 원인, 범죄를 저지른 MB에게 있습니다. 더불어당이 어디다고요? 이미개가 어디다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 확실한 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모두 결자의 책임을 온전히 지긴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이 끝난 뒤 무엇보다 국민 통합을 강조했죠.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도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하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통합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당선자가 똑같이 국민 통합을 외쳤잖아요. 그렇죠. 두 대통령이 통합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대통령 두 사람도 통합을 못하는데 무슨 통합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사실 MB 사면 문제, 통합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서로 소통을 하고 의기투합을 해서 같이 사면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안 되나요, 그게? 그런데 여기에 재를 뿌린 사람이 나타났죠. 이른바 윤핵관 가운데 하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입니다. MB 사면을 통합의 상징이 아닌 정치적 거래로 격화시킨 겁니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고령이고 형량도 더 낮았거든요. 최측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다. 권 의원은 여기에 김호수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도 꺼내들었죠. 자신이 검찰총장으로서 정말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처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그런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은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요. 그런 자신이 없고 지금까지와 같은 형태를 반복한다면은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김 총장은 자신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당내 인사들은 물론 지도부까지 공세에 가세하며 논란을 확산시켰습니다. 김호수란 이분은 원래부터 검찰총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 한 사람으로서도 자격이 없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임명 제청을 거부당했던 사람입니다. 김호수 총장은 본인이 여러 가지 대장동 의혹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성남FC 의혹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떳떳하게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임무를 다 잘 소임을 다해 왔는지 먼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부적절한 인사였다며 대장동 의혹 수사 등을 문제 삼았는데요. 임기를 채우고 싶다면 제대로 수사하라.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걸까요? 이미 수사 결과에 결론을 내린 건 아니겠죠. 민주당은 한마디로 부끄러운 짓이다 말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그 당선인 스스로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중에 나가라 마라 막 이래가지고 논란을 벌여서 지금 어쨌든 그 덕에 대선 후보까지 나가고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자기 후임 검찰총장한테 임기 도중에 나가라고 그렇게 압박하는 건 자기 모순 아니에요. 진짜 그건 부끄러운 짓이죠.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해온 윤 당선인의 행보와 어긋난다는 겁니다. 더욱이 김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국민의힘 인사들의 주장. 과연 윤 당선인의 생각도 같을까요? 김홍수 총장이랑은 같이 잘 일하실 수 있습니까? 같이 근무도 했고 뭐 좋은 사람이에요. 심성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뭐 저하고도 뭐 그 같이 근무도 여러 차례 했고 어떤 위치에서 공적으로 자기가 책임 있게 해야 될 걸 확실하게 하느냐 하는 거는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검사라는 직업이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참 더러운 직업입니다. 뭐 임기가 또 딱 있는 데다가 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뭐 잘 하지 않겠나. 김 총장의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한동훈 검사장 문제를 꺼내들며 반격에 나섰는데요. 한동훈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고 기용하는 어떤 가능성, 이걸 또 점치는 보도를 내놨던데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서울중앙지검은 아시다시피 윤석열 당선인 관련된 사건들 많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또는 본인의 특별관계인이 본인의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는 것이 돼서 그 수사의 어떤 정당성이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될 거고요. 글쎄요,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는 어디까지나 윤석열 정부의 몫이죠. 당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일침을 놨습니다. 한동훈 검사가 공무상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배제를 주장해도 된다고 말입니다. 더욱이 이 인사권, 지금 청와대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이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 문제를 놓고 알박기다 날을 세우고 있죠. 신구 정권의 충돌이란 말까지 나오는데요. 공기업만이 아니라 공공부 한국은행을 포함을 해서 지금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 당장 이달 말로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요. 그럼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뭐 충분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내 진영에 속한 이런 사람을 어디에다가 자리 배치해놓고 알박기 하게 가겠다. 만약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는 국민의 민심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순조롭게 인수인계하시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바른 방법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달짜리 대통령이다. 굳이 이런 표현이 필요할까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이죠. 인사권도 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 총재가 누가 되느냐,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과 중요하게 맞물려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돈을 더 찍어낼 거냐, 그리고 그렇죠. 화폐량을 팽창시킬 거냐, 줄일 거냐, 이자율을 높일 거냐, 낮출 거냐. 그럼 거시경제에 있어서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재정 운용에 맞춰서 그러면 통화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다 톱니바퀴처럼 물려 있는 것이거든요. 아쉬운 건 윤 당선인 측이죠. 그럼 좀 더 예의를 갖췄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기 중에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그건 존중하되 다만 다음 정부 국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한국은행 총재 이런 등등의 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좀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중하고 물밑에서 정밀하게 했으면 서로 오고 가는 말이 곱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스톱하시고 막 임명하지 마시오. 지금 정권이 교체됐는데 무슨 임명을 강행하느냐 이렇게 나가면 사람 마음이 어깃장이 생기죠. 성숙하지 못하긴 청와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어제 이런 글을 올렸죠. 일본이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만들었을 때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했었다라면서 청와대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냐라고 말입니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을 비꼰 겁니다. 탁현민 비서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롱조의 얘기를 SNS에 올렸단 말이에요. 보면 그거는 사실은 이게 예의가 아닌 행동을 공직자가 그냥
거침없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또는 대통령께서 이게 제어가 없는 것을 보면 총의 감정적 정서적인 이유로 편치 않은 상황이 아닌가. 양측 모두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부족한 듯한데요. 진보와 보수 정권의 교체기였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이명박 당선인의 사례를 언급한 분도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는 대통령께서 완전히 상전이십니다. 상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그만둡니다. 이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만둬도 전임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상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가 안 풀릴 게 없잖아요. 계속 좀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문 대통령 탁비서관의 행동을 단속하고 나섰죠. 문 대통령은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표현은 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유영민 비서실장도 17일 청와대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공지한 바 있습니다.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정책,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SNS 또는 언론에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거나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만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격이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도 신뢰를 가지고 소통하고 있다 화답을 했습니다. 회동의 당사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본질은 당사자 두 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신뢰관계를 갖고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회동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설마 아직도 기싸움 중인 건 아니겠죠? 당선인을 현직 대통령이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무슨 그런 그 의제 설정이 필요 있어요. 만나서 솔직담백하게 그 내용이 어떤 게 됐든 간에 독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의제 정하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참모진들 간의 자존심 싸움, 기싸움 때문에 이거 잘 안 될 겁니다. 오늘의 톡 쏘는 한마디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죠. 이상민 의원의 말로 대신합니다. 국정 운영이 국민의힘 것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것도 아니고 국민의 것 아니겠습니까?